그러네요. 예, 좀 충분히 좀 이게 단지 자체 장점이라기보다는 단지 주민들이 네네. 좀 더 자발적으로 그런 주민들이 많이 모이시면 또 좋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네. 단지의 발전에 네네. 있어서. 네네. 산에 가면서 이제 막 그런 뭐 장수풍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잡아와서 집에서 키운 적도 있었고, 뭐비 오면은 뭐 달팽이 이런 것들도 엄청 나와서 막 달팽이도 막 잡아와서 키우다가 이제 놔준 적도 있었고, 너구리도 있어요. 너구리요? 너구리도 네. 자주 내려와서. 그 외에 다른 동물은 없어요? 그 고라니 있고요. 고라니도 있어요?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거는 고덕수 마이파크 쪽에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네요. 예, 그렇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네. 뭐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뭐 고덕수 이런 현수막도 붙어 있는데, 주변에 어떤 분들한테 이 아파트를 추천하면 좋을까요? 뭐랄까 빡빡한 삶보다 도시 서울에서는 살고 싶은데 그래도 좀 자연을 함께 느끼면서 살고 싶으신, 좀 힐링하면서 살고 싶으신 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비도 오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찾아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고덕수 아이파크는 얼마 정도 거주하셨나요? 제가 2017년 12월에 이사 왔으니까 이제 3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실례지만 자가 전세요구를 자가입니다. 자가. 네. 아마도 2017년 12월이면 이제 분양을 네, 분양받아서. 제가 사실 둔촌 주공에서 아, 전세를 이제 9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네네. 거기가 이제 재개발하면서 다 퇴거를 해야 되는 시점이 되던 찰나에 제 그 시기와 저희 이 입주 시기가 좀 맞았죠. 이 주변에 다른 단지들은 지금 최근에 다 그렇죠. 완공이 됐고, 여기가 요 근방에서는 제일 빨리 된 편인데, 여기 3, 4, 5, 6단지 요근 쪽에서는 고덕수입이 제일 먼저 이제 완공이 됐고, 입주 시기가 딱 맞아 떨어져서 네,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되게 운이 좋았다고 볼 수도 있네요. 딱 원하는 시기에. 제 개인적으로는 타이밍도 잘 맞았고, 또 뭐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이 좋았죠. 그때 분양가보다 지금 많이 오른 것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첫인상 이 동네를 보셨을 때 이제 사실 모델하우스로 보는 거랑 또 와서 이제 다 지어진 걸 보는 거랑 또 완전 다르잖아요, 느낌이. 그렇죠. 실제로 왔을 때 첫인상은 어땠습니까? 뭐 아파트 이름을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잘 졌다고 생각하는데, 옆에 이런 그냥 거의 숲 속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리조트 같은 아파트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게 거짓말 같지가 않거든요. 진짜 좀 그런 느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숲이 좀 자연과 되게 가까이 있다는 게 되게 모델하우스에서 못 느꼈던 부분이었죠. 그렇죠. 모델하우스가 그걸 표현하기 좀 부족하겠죠. 네. 그 보니까 이 단지가 이제 지도로 봤을 때 되게 쪼개져 있다고 느꼈어요. 이제 와서 이제 같이 돌아보니까 이제 블록이 총 4개가 있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블록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전 3블럭 거주하고 있습니다. 각 블록마다의 좀 특징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뭐 3년 정도 사셨으니까 네네네. 뭐 좀 특징을 좀 뽑아서 얘기할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이게 참 뭐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 아파트는 기존 좀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어떤 이렇게 차곡차곡 있는 그런 동이 아니라 그냥 요 근방에 있는 숲, 그러니까 명일 근린공원이라고 하고 이쪽은 또 상일동산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예. 그 숲 속에 그냥 아파트 3개, 4개 동이 그냥 듬성 있어서 네네. 사실 4블럭하고 1블럭 같은 경우는 거리가 되게 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1블럭의 어떤 뭐랄까 막 인프라? 뚜렷한 특징을 특징? 정확하게 설명을 자신 있게 드릴 수는 없어요. 그만큼 이제 거리도 있고 뭔가 약간 잘 안 가는 거죠. 네. 별로 그렇죠, 관리 그렇죠, 없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뭐 3년 동안 살고 이제 아파트 커뮤니티나 이제 다른 입주민들 하는 얘기나 이제 이런 거를 좀 종합해서 굳이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1블럭 같은 경우는 5호선 이제 상일동역이 제일 가깝다. 네. 그래서 이제 걸어서 그 1블럭에서는 걸어서 한 6, 7분 정도면 이제 상일동역까지 갈 수 있는 공간이 되고 2블럭 같은 경우의 특징은 거기에 이제 그 상가 물론 점포가 3개밖에 없고 실질적인 점포는 이제 편의점 하나 그거밖에 없기는 하지만 네네. 어쨌든 상가가 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헬스장. 예, 헬스장과 이런 편의 시설들. 근데 또 블럭별로 이렇게 다 그 아파트 커뮤니티가 또 있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완공된 것도 있고 아직 완공이 안 된 것들도 이제 계획만 잡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1블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커뮤니티를 할 공간은 있는데 아직 이제 뭘 할지 지금 계획을 잡아가는 중으로 알고 있고 2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헬스장과 그 어르신들 계시는 이제 시니어 센터 경로당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있고 거기에 이제 북카페를 이제 또 지금 만들려고 계획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네. 네. 3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단지인데 그 관리사무소가 있고 최근에 완공된 이제 그 카페, 키즈 카페 이런 커뮤니티 시설들이 있고 네, 아까 커피 사셨던 그, 예. 네, 카페.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1, 2블럭보다 여기 3블럭 사는 아이들이 학군이 이제 옆에 바로 강동고등학교가 있고 조금만 더 가면은 한영고, 한영중, 한영외고가 있어서 그 특히 요 3블럭 사는 남자아이들은 한영중학교로 바로 이제 무조건 거의 100% 배정이 되는 걸로 현재까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여자아이들도 반반해서 이제 반은 상일여중, 나머지는 이제 한영중학교 이렇게 다 배정이 되고 학군에 또 3블럭이 좀 더 이제 좋은 이점이 있고요. 네. 4블럭 같은 경우는 아파트 층수가 상대적으로 여기가 아마 10층인가 좀 낮습니다. 여기 나머지는 24층인가까지 있는데 네네. 그게 아마 저 그 녹지에 무슨 제한이 있어서 또 높이 못 올렸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좀 더 진짜 리조트 같은 느낌이 나는 이제 그런 좀 공간이고 4블럭이 어쨌든 이제 제일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저희가 이제 9호선이 나중에 한영외고역이 저쪽에 바로 그쵸.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제일 혜택을 보는 블럭이 이제 4블럭이 되겠죠. 거기서 걸어서 얼마나 걸려요? 여기는 언덕 넘어가면 바로기 때문에 한 5분도 안 되죠. 넘어가기만 하면. 그럼 뭐 상일동역으로 상일동역을 가서 가기는 또, 예, 좀 멀고. 상대적으로는 멀죠. 대신 9호선이 개통이 되면 거기선 제일 가까운. 그렇죠. 예, 거기서 또뭐 블럭이 고덕에서 되죠. 환승이 된다고 하니까. 네네네. 찾아보시니까 네네. 혹은 주변에서 듣기에 뭐 사실상 팩트로 봤을 때 네네. 어떤 블록이 제일 좋은 것 같다. 사실 아니면 그런 것들이 이제 집값에 반영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좀 있을까요? 이게 근데 장단을 참 이게 각자의 다 장점이 있어가지고 저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블럭별로 너무 거리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블럭들에 또 뭐가 안 좋다고 평가하고 이러기가 쉽진 않은 것 같고 네. 개인적으로 제가 사는 3블럭은 여러 가지로 다 좀 만족스럽기 때문에 예, 3블럭 좋습니다. 네. 네. 그 살아보면서 느낀 장점 네. 사실 뭐 이게 그 아까 뭐 고덕숲 아이파크에서 이제 이름에서 네. 나오듯이 숲을 끼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지만 네. 그 외에도 좀 장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게요. 뭐 어떤 게 좋아요? 그냥 이 동네 살면서 좋은 거. 그러니까 뭐 숲을 제외하고 네. 사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고덕숲이 네. 주변 단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대수가 적거든요. 그렇죠. 적다 보니까 어떤 이제 아파트를 운영하거나 뭐 어떤 관리를 하거나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좀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의견을 잘 모으고 어떤 일 처리를 한다거나 할 때 좀 뭐 잘 막 엄청 으쌰으쌰 뭉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좀 신속한 의사결정. 신속한 의사결정 그다음에 좀 그런 것들이 좀 좋은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세대 수가 적어서 이제 아쉬운 점들도 분명히 있긴 한데 그렇죠. 그만큼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게 이제 어떤 학군에서 상대적으로 타단지에 비해서 좀 좋다.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한영구나 이런 데가 뭐 막 좋다고 막 이렇게 막 제가 막 그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좀 비교적 상대적으로 좋은 학군의 장점을 좀 갖고 있다. 그런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점도 있을 텐데. 네. 단점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단점도 역시 이제 아무래도 좀 적은 세대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블럭이 좀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네. 이제 뭐 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아파트의 어떤 그 아까 같은 뭐 놀이터라든지 커뮤니티 시설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도 주변 단지에 비해서 이제 좀 작고 주변 단지로 가시면 뭐 그라시움, 아르테온 네. 같은 곳들은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상대적으로 뭐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각 블럭마다 놀이터들이 하나씩 있어야 되니까 그 어떤 커다란 놀이터가 없고 이제 아기자기한 좀 작은 놀이터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제 좀 저희 애들도 저희 놀이터보다 이제 옆에 큰 놀이터 옆단지 가서 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 애기들 입장에서.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굳이 뭐 이제 아쉬운 점이라면은 단점이라면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현재는 어쨌든 아직도 9호선이 개통되려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 빠르면 내년 찾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기 5호선 상일동역을 가기까지는 이제 저 같은 3블럭이나 저는 또 3블럭 제일 이제 끝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직장이 여의도 쪽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좀 거주지로서는 상당히 좋은데 이제 출퇴근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교통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걸 이제 계속 개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군이 이제 뭐 충분히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이 초등학교는 어디로 가요? 아, 초등학교가 그 지금 애들을 이제 약간 이게 저쪽 고1 초등학교라고 저기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쪽에 있는 옆에 있는 거요. 그쪽에 있는 학교로 가고 그 저희도 이제 또 블럭이 1블럭에 있는 아이들은 또 그 가까이에 그 아르테온 안에 그 고현초라고 새로 생긴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아마 배정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고1초가 있고 이제 고현초가 있고 고2초도 있나요? 고2초가 지금 원래 고현초가 애초에 이제 뭐랄까 일종의 가제 같은 걸로 고2초였는데 그쪽이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아르테온 쪽에서 아마 기부 체납을 한 땅에 초등학교를 만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마 이제 고현초로 개교하기 전에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거기가 고2초였죠. 고3초는요? 고3초는 일단 고2초가 없어졌으니 없지 않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이 근방에는. 그 원래 이거는 TMI인데 고덕수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근방에서 제일 빨리 이제 입주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변에 이제 옆에 고세나를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를 고세나라고 하는데 고세나에 있던 그 고1초가 휴교를 해가지고 원래 처음에는 고덕수 아이들이 그쪽 학교를 가지 못하고
저쪽에 뒤에 있는 대명초등학교를 갔었어요. 네. 한 1년 정도를 거기 다니다가 이제 고세나 완공되고 저기 이제 고1초가 개교를 다시 이제 제 휴교가 끝나면서 애들이 이제 절로 가게 됐죠. 그래서 대명초를 다닐 때는 이제 여기 교육청에서 스쿨버스를 마련해 줘가지고 스쿨버스 타고 대명초등학교 다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 아파트 장점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저희 입주민들이 교육청에 가서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민원을 넣고 할 때 그때 의사결정이 되게 빨리빨리 되고 다 같이 이제 찾아가서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이제 좀 들어달라.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스쿨버스를 마련해 줬었죠. 그런 그런 것들 굉장히 좋은 사례네요. 네네네. 네. 또 뭐 비슷한 사례가 있을까요? 저기 이제 저기 이블럭 쪽에 네. 구립 테니스장이 예전에 있었어요. 네. 이제 그 공사 당시에 입주 이제 막 그 아마 분양을 받고 당시에 이제 그 테니스장은 이제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이제 테니스장이 아마 휴장한다, 없어진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네. 이제 입주를 하고 났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계속 이제 테니스장이 있고 물론 이제 거기가 구청의 땅이긴 했지만 그 이블럭에 있는 몇몇 동이 테니스장을 거의 아주 그냥 코앞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층 같은 경우는 되게 그 테니스장에 이제 좀 소음이라든지 또 야간에 조명 같은 거를 켜면 되게 좀 그런 것 때문에 조명은 좀 그러네요. 또. 불편한 점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때 이제 그런 불편한 점들을 이제 또 좀 민원을 통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그 테니스장을 물론 구립이긴 했지만 저희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특히 주말이나 이런 때 보통 테니스는 그때 치니까 그렇죠. 저녁이나. 그럼 이제 쉬어야 될 집인데 계속 테니스장에 이런 소리라든지 또 테니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불편을 겪는 일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블럭이라든지 1블럭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사실 그 테니스 치는 분 주변에 사는 2블럭 분들의 어떤 불편함을 잘 모를 그렇죠. 수 있거든요. 모를 수 있죠. 근데 그때도 함께 이제 같이 뭐 싸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아파트의 일이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좀 구청과 의논을 하고 네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이제 이 테니스장을 이제 폐쇄를 하고 저쪽에 이제 테니스장 옮겨갔어요. 그래서 옮겨갔어요? 예, 저쪽에 이제 그쪽으로 옮겨서 구청이 그쪽에 새로 테니스장을 하나 만들어주고 대신 여기는 이제 그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해서 뭐 도서관, 뭐 체육시설 있는 이제 건물을 짓기로 했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테니스장은 이게 물론 테니스 치시는 분들을 전혀 이제 제가 나쁘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테니스장보다는 그런 복합 뭐 도서관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아파트뿐만이 아니고 이 주변에 있는 단지들도 다 원했던 부분이거든요. 특히 그렇죠. 이제 수요 대상이 더 풍족죠. 고덕에 이제 좀 아쉬운 인프라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어린이 도서관이라든지 큰 도서관이 없어요. 요 옆에 보면 이제 그 뭐 조그만 아무튼 도서관이 있기는 있는데 저기 그 그라시움 옆에 평생학습관 그렇죠. 거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시설도 좀 거기는 예전부터 있고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설들에 대한 좀 니즈가 우리 아파트 우리 단지뿐만 아니고 이제 저는 옆 주변의 단지들 다 원했던 부분인데 이제 최근에 이제 그게 확정이 되면서 이제 우리 고덕 다 주변 단지 분들이 다 같이 기뻐했던 일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되기 전에 어쨌든 그런 테니스장이 이제 대신 이제 폐장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 아파트 입주민들이 되게 많이 뭉쳐서 좀 많이 노력을 했죠. 이게 좀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테니스 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마치 이제 자기들의 어떤 원래부터 있던 그렇죠. 테니스 오랫동안 치는 곳이 이제 왜 아파트 이 사람들 때문에 쫓겨나야 되느냐라는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잘 해결을 해줬죠. 이게 새로운 테니스장을 만들고 여기에는 이제 그 대안이 될 다른 공간을 만들면서 이제 잘 처리를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떻게 보면 타 단지 대비 소규모잖아요. 이게 네네네. 뭐 그라시움 아르테온 4,000세대 이상이니까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응집력이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타 단지 대비해서는 예, 좀 좀 눈에 덜 띄는 거잖아요.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네네. 굉장히 좀 단결해서 그러니까 사실 또 그 지금 이제 생각난 건데 TMI신데. 네, 아니 이것도 어떤 네. 단결이 사례라고 해야 될까 될지. 예. 그러니까 또 단결이라는 게 저희가 막 엄청 으쌰으쌰까지는 아닌데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뭔가 또 그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예. 그 이제 저 커뮤니티 중에 지금 최근에 오픈한 그 카페나 키즈 카페 같은 경우 네. 주변 단지에서 되게 이제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좋은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과정에 아파트 입주민, 그러니까 어떤 막 그런 운영위원회가 아닌 일반 입주민 분들, 특히 이제 어떤 어머니라든지 젊으신 이렇게 어머니나 이런 여자분들께서 되게 발품을 직접 띄면서 그 TF를 만들어서 그 설계부터 업체 선정 이런 것들을 엄청 고생을 많이 해서 한 케이스고, 사소하게는 지금 거기 있는 커피 원두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입주민들이 직접 골라서 그냥 아무런 좀 되게 고급 원두를 쓰고 막 그래서 보면 거기 음료수도 되게 맛있고, 이게 네. 자랑이 아니고 거기 누구나 이렇게 거기 손님 오시면 항상 모시고 가면 다들 이렇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런 것들도 되게 그냥 어떤 아파트 운영위원회, 입주민위원회가 막 혼자서만 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커뮤니티를 카페를 할 건데 어떤 원두를 할 건지 어떤 인테리어를 할 건지 입주민들이 이제 TF를 구성해서 할 만큼 되게 열심히 우리 아파트에 일에 좀 관심을 갖고 많이 하시죠. 그런 것들이 좀 좋은 장점인 것 같고. 그러네요. 예. 좀 충분히 좀 이게 단지 자체 장점이라기보다는 단지 주민들이 네네. 좀 더 자발적으로 그런 주민들이 많이 모이시면 더 좋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네. 단지의 발전에 네네. 있어서 네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교육 환경은 좀 어때요? 학군 얘기는 아니고요. 그 학원이나 뭐 독서실, 도서관은 이제 방금 말씀한 것처럼 테니스장에 지어질 거고. 예. 지금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평생학습관을 종종 가고요. 네. 가고, 그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에 옆 단지들 들어오기 전에는 저쪽 영일동에 학원가가 많이 있거든요. 네. 지난 편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신 걸 제가 방송을 들었습니다. 아, 고독한 거주자요? 예. 예. 그 학원가. 아, 그게 사실인가요? 뭐요? 예, 그게 학원가가 많다는 게 사실이었어요? 네, 진짜 네. 거기 맞아요. 그 네. 옛날에도 거기가 유명한 나름 학원가인데 최근에 또 되게 학원 많이 들어오고 예. 있다고 들었고, 저희 애들도 거기 학원, 영어학원은 거기로 가고, 네. 이제 태권도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보냈었는데 이제 옆에 그 고세나나 아니면 저기 베네루체 같은 단지 들어오면서 네. 거기 상가에도 학원들이 이제 생겼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 있는 학원들, 뭐 피아노 학원이라든지 태권도 뭐 그런 쪽으로 지금 보내고 있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런 학원들은 좀 초등교육을 네. 받는 학생들이 이용할 학원인 것 같고, 네. 뭐 이제 어쨌건 여기 집을 사신 거고 네. 앞으로 계속 사신다고 했을 때 뭐 그 이후에 중고등학교 교육에서 이제 학원이나 교육 환경이 좀 저희 애들이 아직 고학년은 아니어가지고 예. 그런 아직 중고등학생은 아니어서 저도 그것까지는 아직 관심을 크게 갖고 있지는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학원 지금 영일동에 있는 학원이 많이 있는 건물에 뭐 중고등학생들 대상의 괜찮은 학원들이 있다고를 커뮤니티에서 본 거는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죠. 셔틀버스가 좀 오나요? 그럼요. 여기까지? 네, 학원 버스도 많이 다니죠. 상권은 좀 어때요? 그 워낙 대단지가 많아서 네. 상가가 또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의외로 제가 또 걸어보니까 네. 또 상가가 의외로 별론 것 같은데. 네, 여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마트 명일동에 있는 그 고덕역 있는 이마트를 가거나 네. 아니면은 저기 스타필드에 가서 멀리 가시네요. 예. 아 근데 여기 의외로 네. 차로 가면 한 20분도 안 걸립니다. 20분?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고요. 20분도 안 걸려요. 네. 생각보다 가까워요. 하남 스타필드. 네, 그래서 저희는 한때는 주말마다 네. 거기 가서 아침에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영화 보고 그다음에 장 보고 오고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최근에도 그렇게 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엔 저기 이제 그라시움 쪽에 거기 지하에 GS 마트 좀 큰 게 생겼거든요. 네. 그쪽으로도 가고 그렇습니다.
주변에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 급한 뭐 그냥 간단한 살거리는 이제 요 근방에 있는 뭐 저희 아파트에도 있지만 이런 편의점 같은 데 가서 해결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주변에 대단지가 많던데 네. 좀 좀 부럽거나 솔직하게 얘기해서 네. 아니면 또 우리가 또 이런 게 낫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뭐 그런 저도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의리의리한 커뮤니티와 잘 꾸며놓은 조경들 이런 거는 사실 막상 가서 보면 부럽죠. 부러워요? 예, 부럽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놀이터 시설 같은 것들도 애들이 놀기에 좀 더 잘 돼 있고 다이나믹한 놀이기구들도 있으니까 저 애들도 실제로 많이 그쪽 옆단지 저기 베네루체나 고세나 특히 베네루체가 놀이터를 잘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희 단지 기준에서는 그라시움도 잘 해놨는데 아무튼 이제 뭐 그런 것들 보면 좀 부러운 거는 있긴 있죠. 네. 여기 어쨌건 숲이 있어서 네. 뭐 숲이 바라볼 수도 있지만 또 산책하기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산책을 좀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그럼요. 이거는 제가 이사 오고 나서는 확실히 거의 뭐 주말에는 애들하고 같이 여기 그냥 바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그쵸. 아파트는 여기 숲하고 다 붙어져 있는데 담이 없어요. 이게 다 그냥 어디로든지 그냥 올라가면 다 뒤에 이제 숲으로 갈 수 있는 곳이라서 산책 많이 가고 여기 뒤에 이제 상일동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애들 뭐 앨리스 놀이터인가 뭐 이래서 애들이 놀 수 있는 좀 나름 그런 숲 체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류의 놀이터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블럭이 다 듬성듬성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다양한 코스로 산책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도 그냥 뭐가 늘 다니던 길이 아니고 이제 다양한 코스로 이제 산책을 하는 그런 좀 즐거움들 그리고 걷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저쪽 뭐 이마트로 연결이 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저 상일동역으로 연결이 된다든지 예,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산책은 진짜 예전에 살던 데 비하면 너무 자주 아이들도 좋아해요? 좋아하죠. 예. 산에 가면서 이제 막 그런 뭐 장수풍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잡아와서 집에서 키운 적도 있었고 뭐 비 오면은 뭐 달팽이 이런 것들도 엄청 나와서 막 달팽이도 막 잡아와서 키우다가 이제 놔준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너구리도 있어요. 너구리요? 너구리도 네. 자주 내려와서 뭐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네.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내려서 아파트 이제 이런 쓰레기장 같은 데서 와서 이제 왔다가 막 종종 보고요. 저도 사진도 여러 개 찍었고 최근에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기 너구리가 플라스틱 통에 얼굴이 끼어가지고 네. 아마 이제 뭔가를 먹으려고 하다 그랬겠죠. 그래서 이것도 저희 아파트 입주민의 또 어떤 그거를 할 수 있는데 그 너구리를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이제 유명한 너구리군요. 동네 사람 다 아는 그런 너구리. 자주 보니까 그리고 네. 불쌍하니까 이제 거기다가 그 너구리가 얼굴에 통을 끼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지나다니면 이런 데서 그 통 소리가 저도 들었었거든요. 밤에. 진짜요? 네. 네. 그 덕덕덕덕 막 이런 소리가 막 나고 막 그리고 이제 여기 막 고양이들하고도 잘 싸우는 것 같고 아마 여기 그래서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그 너구리를 네. 저 야생 동물 센터인가 신고해가지고 실제로 구조했어요. 네, 구조해서 그 포획틀로 나와서 잡아가지고 이제 다행히 그 플라스틱을 이제 벗겨주고 다시 방생해주고 다시 이숲으로 왔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 한 마리는 아마 데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방생을 어디다 했는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저희 주민들이 이제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막 사진 찍고 오늘도 있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주민 한 분이 직접 신고하시고 그 결과를 이제 다 또 공유해 주시고 해서 너무 잘하셨다 고맙다 막 이제 이런 일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시는 거라서 그렇죠. 되게 좋고 네, 고맙죠. 네. 그런 것들이. 그 외에 다른 동물은 없어요? 그 고라니 있고요. 고라니도 있어요? 저는 고라니 울음소리를 여기 네. 와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라니가 저희가 되게 뭔가 좀 되게 귀여운 어떤 사슴 노루 같은 느낌의 동물로 알지 않나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 뒷숲에서 밤에 엄청 막 괴성이 막 이런 소리가 나가지고 네. 이 밤에 누가 산에서 뭐 전 처음에 누가 기도하시나? 막 좀 이상하신 분인가? 네. 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고라니 울음소리더라고요. 근데 고라니 울음소리 자주 밤에 문 열어놓고 잘 때 듣고요. 그
그다음에 새 소리도 엄청 많습니다. 새 소리도 정말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숲의 장점이 있는데 아침에 새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이제 여름 같은 때는 정말 그렇죠. 깨고요. 그리고 새 소리가 이렇게 다양한 새 소리들이 있구나라는 것도 여기 와서 알게 됐고 예, 알게 됐죠. 고덕숲 아이파크 쪽에는 사람만 사는 게 아니네요. 예,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 이제 뭐 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사는 뭐 고덕숲 아이파크 이런 현수막도 붙어 있는데 뒷숲에 동물들도 함께 살고 있죠. 아니 뭐 그런 것도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네. 뭐 집 앞에서 볼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죠. 그렇죠. 뭐 사고만 네, 없다면 네, 사람을 네, 해치지만 네, 않는다면 그렇죠, 장점이 될 수 그렇죠. 있죠. 주변에 어떤 분들한테 이 아파트를 추천하면 좋을까요? 뭐랄까 빡빡한 삶보다 도시 서울에서는 살고 싶은데 그래도 좀 자연을 함께 느끼면서 살고 싶으신, 좀 힐링하면서 살고 싶으신 분들, 근데 아파트를 사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진짜 꼭 추천을 하고 싶고, 여기 보면은 진짜 뭐 그냥 아까 뭐 제가 어떻게 보면 주변 단지의 조경이 부럽다고 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는 사실 그런 딱히 조경이 필요 없는 정도로 정말 숲과 가깝고 자연과 가까운 곳이고, 빡빡한이란 얘기를 한 게 이제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들이 막 일렬로 나란히 서 있는 그런 배치가 아니라, 아마 이제 지도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숲의 어떤 선과 이렇게 그냥 정말 숲 안에 들어있는 동이, 그래서 앞뒤로 동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서 커튼을 저희가 안 치고 살고요. 네네. 그 집에서 그냥 속옷만 입고 자신 있게 입고 있어도 네, 정말 그렇죠. 고라니밖에 안 보일 거니까. 그렇죠. 네. 정말 그래서 이런, 저는 이제 전 중층, 저층에 살지만 고층 같은 경우는 또 이 뒤에 이제 산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로 내려다보는 숲의 또 그런 조망이 정말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 보신 적 있어요? 그럼요. 어떤 느낌이에요? 그 마치 위에서 어떤 그 밀림을 내려다보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이게 네네. 저희 아파트니까 장점이 저층, 중층, 고층마다 또 이 보는 조망이 다르죠. 저희 같은 경우는 창 밖이 그냥 하늘 반, 나무 반 이렇게 저희 같은 데 네. 보이는. 그러니까 하늘 누워 있으면 하늘도 보다가 그냥 밥 먹으면서 저는 늘 이렇게 창 밖을 멍하니 이렇게 보면 그 자체가 너무 힐링이 되거든요. 그럴 수 네. 있겠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앞뒤 간격에 동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생활에 대한 어떤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다른 집이 보이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너무 마음 편하게 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은 꼭 추천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되게 많은 얘기를 나눴던 것 같고요. 사실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주민들이 함께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네.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그걸 이뤄내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에 느끼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 공동체 의식이랄까. 네, 대단지는 오히려 사실 남의 일, 어떻게 보면 자기 앞에서 안 보이는 동이 많으니까. 그렇지만 물론 여기도 마찬가지죠. 1블록하고 4블록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단합이 된다고 하시니까 그런 점에서 또 되게 많은 걸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지 같아요. 예, 오늘 또 생각지 못했던 얘기들 많이 들었고요. 그 너구리하고 고라니 얘기도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